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이른을 바라보는 평범한 아버지입니다. 오늘은 제 가족 이야기, 특히 명절에 얽힌 사연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혹시 비슷한 고민을 가지신 분들이 계시다면 제 경험담이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사실 이 이야기를 하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지난주 동네 경로당에서 한 할머니께서 하소연을 하시더군요. 명절만 되면 가슴이 답답해. 자식들이 안 온다고 핑계만 대니. 그 모습을 보며 몇 해 전 우리 부부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우리도 그랬거든요. 명절이 다가올 때마다 마음이 무거워지고 기대와 실망을 반복했었죠.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어떻게 이런 변화가 가능했을까요? 그 과정을 차근차근 들려드리겠습니다. 솔직히 몇 해 전만 해도 명절은 저희 부부에게 서운함의 연속이었습니다. 명절 일주일 전쯤 되면 아들에게서 전화가 오지요. 아버지, 안녕하세요? 목소리부터 어딘가 어색합니다. 민수야. 그래, 잘 지내나? 네, 그런데. 아버지, 이번 추석에 좀 못 갈 것 같아요. 또 시작이구나 싶었습니다. 왜? 무슨 일이야? 그게 회사에서 갑자기 해외 출장 일정이 잡혔어요. 정말 중요한 프로젝트라서 빠질 수가 없네요. 작년 추석엔 코로나 때문에 안전상 못 가겠다였고, 그 전년엔 아이가 감기에 걸려서였습니다. 설날엔 친정 부모님이 편찮으셔서 급히 가야 한다고 했죠. 처음 한두 번은 이해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 바쁘잖아요. 하지만 매번 반복되니까 뭔가 이상하더라고요. 전화를 끊고 나면 아내가 제게 물어봅니다. 뭐래? 또 못 온다네. 출장이래. 그러면 아내 얼굴이 순식간에 어두워져요. 또, 작년엔 코로나라더니 이번엔 출장이야? 그래도 바쁜가 보지 뭐. 바빠서 부모 얼굴 한번 못 보나? 연휴가 며칠인데. 아내는 그날 밤 잠을 설쳤습니다. 중얼중얼 혼잣말을 하더군요. 내가 뭘 그리 잘못했을까? 며느리한테 잘못한 게 있나? 더 속상한 건 SNS였습니다. 며느리 인스타그램에는 여행지 사진이 가득했어요. 제주도 예쁜 카페에서 라떼 마시는 사진, 남편과 아이들과 함께 웃고 있는 가족 사진. 아내가 그걸 보고는 한숨을 푹 쉬더군요. 여보, 이것 좀 봐. 출장 간다더니 가족여행 갔네. 정말 당황스러웠습니다. 어, 이게 뭐야? 출장이라며? 그런데 온 가족이 제주도에 있어. 이게 출장이야?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아들이 거짓말을 했구나. 그날 밤 잠이 안 와서 이런저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 아들이 거짓말까지 할까? 우리가 그렇게 부담스러운 존재일까? 다음 날 아침 신문을 넘기다가 한 기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명절 스트레스, 젊은 세대 60% 경험이라는 제목이었어요. 기사를 자세히 읽어보니 충격적이더군요. 젊은 부부들이 명절을 어려워하는 이유가 나와 있었습니다. 교통비 부담, 선물 준비 스트레스, 아이들 돌보기의 어려움, 그리고 무엇보다 어른들 눈치 보기가 가장 큰 부담이라고 하더군요. 눈치 보기라. 우리가 그렇게 무서운 존재였나 싶었습니다. 아내에게 기사를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여보, 이것 좀 봐. 요즘 젊은이들이 명절을 이렇게 부담스러워한대. 그래서 우리를 피하는 거야? 그런 것 같아.
우리도 젊었을 때 생각해봐. 시댁 가는 게 편했나? 아내가 잠시 생각하더니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나도 그랬지. 시어머니 앞에서는 숨 쉬는 것도 조심스러웠어. 그렇지? 그런데 우리가 그때 부모님께 스트레스 받아서 못 가겠다고 할 수 있었겠어? 말도 안 되지. 그땐 무조건 가야 하는 줄 알았는걸. 그럼 우리 아들도 마찬가지야. 오고 싶지 않다고 솔직히 말할 수는 없으니까 핑계를 대는 거지. 그 순간 뭔가 확 트이는 느낌이었습니다. 아들을 미워할 일이 아니라 이해해야 할 일이었던 거죠. 그래서 아내에게 제안했습니다. 여보, 명절이 꼭 집에 와야만 명절인가? 세상도 변했는데 우리 방식도 바꿔보자고. 어떻게? 글쎄, 억지로 오라고 하지 말고 다른 방법을 찾아보자. 처음엔 아내가 의아해했지요. 하지만 전 진심이었습니다. 며칠 후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수야, 아빠다. 아, 아버지. 이번 명절 말인데 오지 못해도 괜찮다. 안녕하세요. 예, 갑자기 왜요? 바쁜데 억지로 올 필요 없어. 대신 우리 영상통화로 만나자. 어때? 한동안 조용하더니 아들이 말했습니다. 정말 괜찮으세요? 물론이지. 요즘 영상통화가 얼마나 좋아. 손주들 얼굴도 선명하게 볼 수 있고. 그럼 영상통화로 뭐 할까요? 윷놀이는 어떨까? 아빠가 윷 던지는 모습 보여주고 너희도 던져봐. 아들이 웃더군요. 재밌겠네요. 그럼 며느리한테도 얘기해 볼게요. 저녁에 며느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님, 정말 감사해요. 사실 매번 죄송했거든요. 뭐가 죄송해. 바쁜데 뭐. 그런데 아버님, 영상통화로 윷놀이 할 때 내기 걸면 어떨까요? 내기? 네. 각자 만든 음식 사진 올려서 누가 제일 맛있어 보이는지 겨루는 거예요. 그리고 윷놀이 진 사람은 노래 한 곡. 이거 완전히 새로운 아이디어였습니다. 오, 그거 재밌겠다. 명절 준비를 하는데 아내 표정이 이전과 달랐습니다. 뭘 해 먹지? 사진 찍어야 하니까 예쁘게 차려야겠네. 신이 나 보였어요. 드디어 명절 당일 오후 2시에 영상통화를 연결했습니다. 화면에 아들 가족이 나타났어요. 할아버지, 할머니 안녕하세요. 손주들이 화면에 대고 절을 하더군요. 어머, 우리 예쁜 손주들. 세배 잘 받았어. 그리고 음식 자랑 시간이 시작됐습니다. 저희는 아내가 정성스럽게 만든 갈비찜을 보여줬어요. 와, 어머니 갈비찜. 정말 맛있어 보여요. 며느리도 화면에 자신의 작품을 보여줬습니다. 저는 떡갈비 만들었어요. 처음 도전해 본 거라 모양이 좀. 아니야, 정말 맛있겠다. 그리고 본격적인 윷놀이가 시작됐습니다. 제가 윷을 던지면 아버님 뭐 나왔어요? 하고 묻고 아들이 던지면 저희가 응원하고. 특히 재밌었던 건 손주들이었어요. 5살 손녀가 윷을 던지는데 화면 밖으로 날아가더라고요. 할아버지, 윷이 어디 갔어요? 하면서 방 안을 뒤지는 모습이 너무 웃겼습니다. 윷놀이에서 제가 졌어요. 아버님, 약속대로 노래 한 곡 부르셔야죠. 뭘 불러? 트로트요. 할머니가 좋아하시는 거. 그래서 사랑의 미로를 불렀습니다. 음치인데도 손주들이 박수치며 좋아하더라고요.
시간이 훌쩍 지나갔습니다. 3시간을 영상통화로 보낸 거예요. 전화를 끊을 때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정말 재밌었어요.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다음 명절부터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설날 2주 전에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 이번 설엔 저희가 직접 가려고요. 어, 바쁘지 않나? 네, 물론 바쁘죠. 근데 지난번 영상통화가 너무 재밌었어요. 이번엔 직접 만나서 윷놀이 하고 싶어요. 정말? 네. 그리고 아이들도 할아버지, 할머니 보고 싶어 해요. 지난번에 화면으로만 봐서 아쉬웠나 봐요. 설날에 정말 왔습니다. 게다가 전처럼 어색하지 않았어요. 며느리도 편안하게 웃으며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더군요. 어머니, 지난번 갈비찜 레시피 좀 알려주세요. 신랑이 계속 그 맛을 찾아요. 아내가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저녁 늦게까지 요리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떠날 때 아들과 며느리가 저희 앞에 나란히 앉더니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그동안 정말 죄송했습니다. 며느리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무슨 소리야, 뭐가 죄송해. 아니에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가 그동안 핑계를 대며 피해왔거든요. 명절만 되면 부담스럽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도망치듯 했어요. 아들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지, 저도 죄송해요. 거짓말까지 하면서. 얘들아. 근데 아버님께서 먼저 이해해 주시고 새로운 방식을 제안해 주셔서 정말 고마웠어요. 며느리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덕분에 깨달았어요. 명절이 의무가 아니라 기쁨이 될 수 있다는 걸요. 아들이 덧붙였습니다. 아버지께서 지혜롭게 저희를 깨우쳐 주셨어요. 강요하지 않으시니까 오히려 더 자주 생각나고 진심으로 보고 싶어져요. 앞으로는 최대한 잘 찾아뵐게요. 못 올 때는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올 때는 진심으로 즐겁게 보내겠습니다. 그 후로 정말 매년 빠짐없이 찾아와요. 핑계도 거짓말도 없어졌습니다. 못 올 때는 이번엔 친정 어머니가 아프셔서 그쪽으로 가야 해요라고 솔직하게 말하고 대신 영상통화로 만나죠. 그리고 올 때는 정말 즐거워해요. 돌이켜보니 그 변화의 시작은 거창한 게 아니었습니다. 단지 서로를 이해하고 방식을 바꿔보자는 작은 마음이었지요. 지금도 아들 가족이 매번 오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올 때와 못 올 때가 확실해졌어요. 못 올 때는 영상통화로, 올 때는 진심으로 즐겁게 보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거짓말이 사라졌습니다. 아버지, 이번엔 친정 부모님을 뵈러 가야 해서 못 갈 것 같아요. 대신 영상으로 만나요. 이렇게 솔직하게 말해요. 저는 지금도 라디오를 듣는 분들께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자식들이 변하기만 바라지 말고 우리도 먼저 마음을 열면 어떨까요? 때로는 고집을 내려놓는 게 지혜일 때도 있습니다. 이제 명절은 저희 가족에게 웃음이 가득한 시간입니다. 아내도 더 이상 서운해하지 않고 손주들을 기다리며 행복한 표정을 짓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 마음이 한결 가볍습니다. 세상 모든 부모님께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